셋.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경매 물건 나온 거 좀 보러 왔거든요. 이게 지금 경매로 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아파트 물건이 나와서 보러 왔고, 안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조금 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 여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네,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돌아가고 있고. 이거 왜 보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우편함이 혹시나 옆에 이런 것처럼 많이 쌓여 있으면 보통 거주를 안 할 수도 있어서 그 단서로서 확인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우편함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전력 연계 보면은 여기 비어 있는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은 거의 표시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505 라인인데 저 5층이거든요. 그래서 저 외부 샤시 상태 보면서 안에 뭐 수리가 아예 안 됐는지, 일부 조금 됐을지 유추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신지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비게이터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부동산 내비게이터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한 지는 8년 좀 넘었습니다. 아파트를 주로 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건물 리모델링 투자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다 보신 거예요? 네, 받고 뭐 관리 사무실 굳이 안 가도 집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장님들 만나서 시세 한 번 더 확인할 정도고, 요게 지금 되게 오래되고 나이가 보여도 거래가 꽤나 잘 되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얼마인데 지금 경매 얼마에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1억인데 그 지금 감정가는 1억 2,500이에요. 근데 한번 떨어지고 다음 회차에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건 거죠. 아마 보통 한번 떨어지면 한 30% 가격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음 회차에는 보통 뭐 한 3천만 원 떨어지고 한 8천만 원대 정도의 경매가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투자금이 예를 들어 낙찰 받으면 대출 거의 한 90% 가까이 나오거든요. 90%요? 네.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대출이 10% 20%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돼요. 그래서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진짜 오래된 아파트네요. 네, 40년 넘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물건 보러 왔는데, 여기 근방에 물건 한 3개 정도 요거 포함해서 보러 와서 거기 또 이제 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근처에 또 경매 물건이 또 나온 게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 번 올 때 근방에 있는 경매 물건들이 쫙 한 번에 갈 수 있게 보고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정도가 인근에 좀 나와 있어서 그걸 오늘 좀 쫙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몇 살에 처음 이제 투자 시작하신 거예요? 투자한 거는 24살에 했었고요. 부동산 투자한 지는 이제 9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지금 제가 93년생이거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경매 투자 하셔가지고 돈 좀 많이 버셨던 거예요? 제가 많이 받을 때는 한 달에 4건, 5건씩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세금이 한 44%? 보통 한 3천만 원, 2,500만 원 싸게 사고 가격이 거기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오른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서 뭐 한 건 사고 팔 때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뭐 한 40건 가까이 했으니까, 단기 매도만. 지금까지요? 네네. 그럼 실례가 안 됐다면 지금 뭐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건 얼마나 좀 있으시고? 이제 자산이라는 뭐 계속 변하긴 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추정했을 때 그냥 6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60억? 그럼 0에서부터 처음 이제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오래된 곳인데, 동네가 되게 낡아 보이고 이렇게 해도 결국 여기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여기 계속 살려고 하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 수도권이나 어디든 다 마찬가지고, 보통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라고, 입지가 제일 좋냐 했을 때 보통 대부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떠나려는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쭉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 오래되고 낡고 위치도 안 좋아 보이고 외곽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근방에 계속 사셨던 분들은 저 아파트를 또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방 아파트나 이런데 뭐 거래가 안 되면 어떡하냐, 1억짜리가 팔리냐, 누가 사냐 하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으로 판단을 하고요. 뭐 최근 3개월 거래, 뭐 최근 1년 거래, 그런 것들을 좀 판단으로 해서 거기서 시세보다 우리는 경매로 더 싸게 사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 와가지고. 아, 여기도 되게 오래된 건물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도 한 39년, 40년 정도 됐습니다. 요 동이 지금 예. 나온 거고요. 아, 이 동이요? 네. 네. 어디? 여기 1호. 네. 자, 볼 수 있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벽에 이런 균열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재건축 추진 중이고. 네. 네. 여기는 얼마일 겁니다. 요거는 1억 한 6천 정도 합니다. 시세가 1억 6천 정도고요. 경매도 이거? 저기 나오는 1억 3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낙찰되면 최소 3천 가져갈 수 있나요? 그쵸. 여기도 거의 아마 그 정도 받으면 90% 대출 나올 거예요. 85%에서 90%?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아, 살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살고 계시고 문도 수리가 지금 된 거 보면은 안에 일부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살고 계신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경매는 낙찰 받고 나면 예. 안에 살고 있는 분을 명도라고 하거든요. 내보내는 걸. 예.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혹시나 안 살고 계시면 명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이도가 좀 더 낮아지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한 거고요. 아무래도 살고 계시면 명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명도를 다른 분들 것까지 해서 예. 100건 넘게 했는데 아파트에서 문제가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만약에 뜬금없이 제가 낙찰 받았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면은 당황스럽고 그쵸. 안 나가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당황하시고 기분이 나쁘시죠. 내가 살던 집에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시기를 계산하면 잘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매가 접수되고 네. 이 낙찰받고 나가시는 데까지 네.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미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주변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법무사분들이랑 변호사분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예. 그냥 적당히 이사비 받으시고 나가시면 된다. 예, 이사비라는 거는 이제 이분이 다른 데로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걸 이제 낙찰자가 일부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통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요 정도 예, 평수면은. 예. 그래서 뭐 싸우거나 이럴 일도 전혀 없고 감정 상하지 않게 조금 존중하면서 그분들 이사비까지 좀 챙겨드리고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찰받고 한 달, 그 잔금하고 한 달 이내에 보통 명도가 마무리돼요. 이 물건은 한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요거는 뭐 시세보다 이런 거는 한 2천만 원 초반 정도 싸게 살 수, 2천에서 2천 초반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대출 90% 네. 된다고 하면 한 1, 2천 먹는 건가요? 그쵸. 경쟁률이 되게 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컨디션이 엄청 좋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방이나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 아니면은 예.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청 또 세진 않습니다. 그냥 두려운 거죠.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팔리나? 근데 그 팔리나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거래량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거래가 있으면 누군가는 여기에서 분명히 수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 팔리는데요. 여기. 네, 여기는 이제 거래가 꾸준히 계속 되는 데들만 오늘 제가 왔거든요. 예. 이제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또 이제 비슷한 위치에 예. 아파트가 또 나와서 거기로 이제 또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대 아파트고요. 1억대. 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해서 근데 돈 벌 수 있어요. 그쵸. 저는 이제 원래 완전 지방, 제가 처음 투자한 경매 물건이 경상남도 김해라는 곳이 처음 경매 물건 투자했었거든요. 예. 그때 낙찰 받았던 금액이 1억 6,500,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거를 받고 제가 1억 8,200인가
매도를 했어요. 한 낙찰받고 한 달 조금 지나서. 마찬가지로 그때도 똑같이 거래량을 보고 들어갔던 것이고. 네. 예.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선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시세에 팔고 나오고 그냥 그 차익을 우리는 그냥 가져가는 그냥 진짜 정말 되게 단순한 개념입니다. 예. 요새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있어요. 뭐 경매 물건이 아마 24년도에서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25년도 아마 지금 제일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 어렵지 않나요? 딱 경매라는 얘기만 들으면 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경매는 선입견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얘기하신 명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게 뭔가 어렵다 이랬는데 사실 그게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고 예.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비만 서로 조율을 잘하면 예. 감정 상할 일 없이 낙찰받고 잔금하고 보통 한두 달 이내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분들 원하는 목적이 이사비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냥 용어들. 근데 용어는 사실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 우리 예전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예. 그게 어렵잖아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의 실패하지 않을 정도의 공부를 하고 한 건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보면은 그게 진짜 달라지거든요. 내가 임대인으로 살아가는 거랑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거랑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엄청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한 건을 일단 먼저 낙찰받아서 뭐 얼마 안 남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예. 뭐 아니면 진짜 내 월급만큼 남더라도 저는 그 한 사이클 돌려보라고 얘기 많이 드려요. 그러고 나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지방 아파트 1억짜리 낙찰받을 때 제가 건물 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이거 한 건에 뭐 1,000만 원씩만 나와도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고 근데 그게 커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건데 그게 경매니까 좀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긴가요? 네. 여긴 좀 깔끔해 보이는데요? 신식입니다, 신식. 여기도 엄청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까지 본 데 중에는 연식이 제일 최신입니다. 여기는 200세대가 안 돼요.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요 한 동으로 다 돼 있고 15층이 나왔어요. 15층으로 여기도 아마 예. 거주하고 계실 확률이 높고 처음으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얼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세가 1억 6천 정도 되는데 예. 지금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건 1억 1천. 예. 요거는 이제 금액대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예. 마진이 앞에 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금액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이 또 올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세대수가 뭐 200세대밖에 안 되지만 거래는 작년에 이평수가 4개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3달에 한 건 정도 거래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6개월 정도 잡고 보수적으로 이런 것들 뭐 3달치 이자 더 낸다 생각하고 네. 뭐 시세보다 여기도 한 2,000에서 2,000 초반 정도 싸게 받으면 진짜 딱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남는. 여기 엄청 되게 특이하네요. 네. 이 앞에 공원도 있고 바로 앞에 거의 준신축급 아파트 같이 있고 상가도 여기 바로 근처에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보는 거는 현관문 상태랑 도어락, 네. 그리고 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똑같이 이제 계량기. 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살고 계시고. 거의 공실인 경우는 예. 낙찰받으면 10건 중에 한 2건? 근데 그러면 이제 땡큐죠. 이사비 붙고 명도 안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살고 계시고 보통 공실인 경우는 뭐 파산을 하셨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이미 딴 데를 미리 이사를 가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은 왜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경매는 뭐 이렇게 안 좋게 뭐 일이 생겨서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냥 저 단순히 여기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은행에 빌리고 안 갚아서 네, 나온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오늘 보신 물건들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갔던 물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기도 뭐 1년에 4건 정도 거래된다고 했을 때 투자금 대비 뭐 100% 가까운 수익률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요새 근데 부동산 투자 좀 네.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경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경매 투자는 좀 괜찮다고 보세요? 경매는 일단 어쨌든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매의 매력을 가장 크게 느낀 게 일단 내가 낙찰받으면 이미 수익이 생긴 거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올라주면 거기서는 더 좋은 거고요. 경매 물건이 25년도에 되게 많이 또 쏟아질 거란 말이죠. 공급이 많아지면은 어찌됐든 간에 괜찮은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25년에 특히 부동산 경매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네. 어디서부터 좀 시작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부동산 경매 관련된 책을 읽거나 또는 내가 빨리 실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강의 같은 것들 또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관련된 책 뭐 5권에서 10권 정도 읽고 정리하기, 또는 강의를 뭐 오래 하신 분, 투자를 오래 하신 분, 그리고 좀 나한테 눈높이가 맞는 그런 걸 좀 찾아서 빠르게 또 이제 실행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